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친절한 법친구 아고라 법행의 법을 맡고 있는 DJ 한수연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고등학생이신데요. 최근 친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가 한 적 없는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 글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저를 오해하고 저는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정말 마음 아픈 사연이죠? 우리가 익명성을 믿고 자유롭게 쓰는 인터넷이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우선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려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특히 인터넷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게 만든다면 이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형법 제307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적시는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표현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 예전에 문제 일으킨 애래 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이건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증명하냐인데요. 그럴 때 중요한 게 증거입니다. 인터넷 글 캡처, URL, 작성 시간, 댓글 등 모든 기록을 남겨두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첫째, 내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함부로 공유하지 않는 것. 둘째, 온라인에서 내 이름이나 사진을 올릴 때 항상 조심하는 것. 셋째, 혹시라도 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지면 바로 캡처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누구도 부당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혀주는 일. 오늘 이 사연처럼 인터넷이 익명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이 생겼을 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이 보호해줘야 해요. 지금까지는 법률적으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아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서 그런 친구가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말 한마디에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피해자는 혼자 참지 않아도 된다. 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사연 보내줘서 고마워요. 때론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걸 지켜주는 게 바로 법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법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억울함이 생겼을 때 조용히 손 내밀어주는 역할도 하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법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혹시 여러분도 친구 문제, SNS에서 생긴 고민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면 아고라 법행에 저에게 말 걸어주세요. 우리 법은 잘 모르지만 법대로 멋지게 살아보자. 지금까지 법 이야기 아고라 법행에 법을 맡고 있는 DJ 한수연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사연은 행정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학교가 아닌 집 주변, 동네, 길거리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연인데요. 특히 여러분이 매일 건너는 길, 건너는 횡단보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고1 학생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건너도 차가 잘 안 서요.
신호등도 없고 가로등도 어두워서 밤에는 진짜 무섭고 위험합니다. 가끔 가족이랑 여기 사고 나면 어쩌지 하고 걱정도 돼요. 이런 걸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학생도 이런 문제에 대해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연인데요. 사실 저도 밤길에 어두운 길 건널 때 불안했던 경험이 많거든요. 이 문제는 바로 생활안전행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 동네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이죠. 그럼 학생의 질문은 횡단보도가 위험한데 누가 고쳐야 하지? 신호등, 가로등 설치 같은 건 누가 결정할까? 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바로 주민센터, 구청, 그리고 경찰서와 협력하는 교통행정입니다. 우리 학생이 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적인 교통사고 위험구역이에요. 이런 곳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 그리고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심사하고 설치 결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방법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위치와 함께 민원을 넣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생활불편 신고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센터에 민원서나 방문 상담을 하는 것인데요. 보호자와 함께 가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민원이 한두 건만 있어도 행정기관은 현장 조사를 나가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정식 논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올린 민원이 진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달게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실제로요, 전국 여러 지역에서 학생이 올린 생활 민원이 학교 앞 과속방지턱 설치, 그리고 공원 가로등 교체, 지하보도 방향 교청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요. 학생도 모두 시민입니다. 행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요. 오늘 사연에서 알 수 있었던 건 생활 속 불편을 그냥 참지 말고 행정기관에 전달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편함은 행정이 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볼 사연은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항상 뉴스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갈등이나 협상을 다루는 걸 보면 외교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멀게 느껴져요. 왜 그렇게 나라들 사이에 문제가 많고 해결이 어려운지 궁금해요. 외교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정상회담이나 외교관계 같은 단어가 자주 보이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랑 꼭 그렇게 외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 없이도 각자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연 보내주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외교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 점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나라마다 경제, 정치, 군사적 입장, 그리고 문화까지 모두 달라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옆 나라와 무역을 하고 싶을 때 그 나라가 우리와 동일한 이익을 공유한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 나라의 우선순위나 이해관계가 우리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상을 끌어내는 게 바로 외교입니다. 게다가 외교는 단순히 한 번의 대화나 협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번의 대화와 타협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각국의 정치적인 환경도 외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정치가 외교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선거를 앞둔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교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동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교라는 단어가 뭔가 멀고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실은 굉장히 생활적이랍니다. 자, 외교를 안 하고 산다고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 한국이 외국과 아무런 외교 관계 없이 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초콜릿, 커피, 바나나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해외 유학이나 여행은? 외교는 단순히 정치인들끼리 회의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교는 싸우지 않기 위한 약속이기도 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리이기도 해요. 그럼 싸우는 나라끼리는 외교를 안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이 있을수록 대화 창구가 더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은 늘 조심스럽고 인내심이 강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외교가 어려운 이유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표와 상황을 맞추는 일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세계는 점점 더 연결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결국 외교도 사람들 사이의 대화처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답이 되었을까요? 이상으로 외교 관련 사연은 마치고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 would need a million words if I tried to define all the things you mean to me. For you I'd die 1,000 lives. Special kind of energy, 'cause love is born when hearts collide. Every time you touch me. 네, 마지막으로 법과 행정, 외교가 모두 융합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이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 때문에 외국에서 살다가 올해 처음 한국 고등학교에 들어온 1학년 민서예요. 그런데 학교 등록할 때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가족은 아직 주민등록이 없고 비자 문제 때문에 행정 서류가 복잡했어요. 게다가 학교에서는 외국 귀국 학생은 일반 전형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입학해야 한다고 했고요. 결국 교육청, 출입국청, 구청 여러 군데를 오가면서 서류 제출하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이게 다 행정, 법, 외교랑도 관련 있는 건가요? 네, 이 사연은 법과 행정, 외교와 모두 이어질 수 있는 사연입니다. 첫 번째로는 법인데요. 귀국 학생이 학국 한교에 입학할 때는 일반 학생과는 다른 법적 절차가 적용돼요. 왜냐면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공부한 학생은 특례 전형 혹은 다른 기준으로 입학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또 사연자의 경우처럼 한국 국적은 있지만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엔 주민등록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원 확인, 주소 등록 같은 절차가 먼저 필요해요. 즉, 법이 먼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시작이죠. 두 번째로 행정 관련 답변인데요. 자, 법이 기준을 세워도 그걸 실제로 움직이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행정기관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이 입학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입학 절차를 안내하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민서 가족의 체류 자격, 즉 비자를 심사해요. 구청에서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해야 학교 서류를 낼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서로 요구가 달라서 가끔은 뺑뺑이 돌듯 돌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더 피곤한 거죠. 이건 행정기관 간 연계 부족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정부도 부처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늘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외교인데요.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학제를 한국에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돼요.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한국이랑 공식적으로 학력 인정 협약이 있어서 거기서 받은 성적표만으로도 입학이 쉬워요. 반대로 협약이 없는 나라에서 왔다면 입학 전 검정고시나 학력 심의를 받아야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외교의 영역이에요. 국가 간의 협정, 국제기준, 교육정보 교류가 학생의 진학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과 프랑스는 유네스코 협약을 통해 학력 교류를 공식화했고 일부 유럽 국가와는 교환학생 자동 인정 제도도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 안에서 동시에 작용해요. 민서 학생의 사연은 단순한 입학 절차 이야기가 아니라 법과 제도, 국제관계, 그리고 행정이 학생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례예요.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즐겁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